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썸네일 보고 놀라셨나요? 영우의 엄마가 아니라면 그게 오히려 반전인 태수미가 영우를 버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태수미는 왜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아들 하나만 있다고 혼외자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 영우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걸까? 태수미가 영우를 버린 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톱파볼게요. 먼저 육회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회부터 6회까지 쭉 당신은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6회에서 진짜로 편견을 완전 모두 깨버린 사건이 등장했죠. 내 법정에선 말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내 허락을 받은 후에 하라고 풍산유 씨랑 안동김 씨가 어쩌고 본관 고향 따지더니 아끼는 후배인 부장판사 딸이라고 갑자기 수연이 보는 눈빛이 봄날의 햇살 같아지던 앞뒤 꽉 막힌 꼰대의 하이퍼 리얼리즘 모습을 보여줬던 판사는 짬에서 나온 묘수로 개양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입 변호사 2명이 열정이 넘쳐 엉뚱한 데 꽂히는 바람에 감경 사유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자수를 놓치고 있을 때 5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처벌받을 목적으로 자수를 했다는 걸 특별 양형 인자로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판사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 또한 저의 편견이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존재를 향한 편견은 혐오를 낳으며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듭니다. 이를 깨는 데는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하는 만큼 편견의 크기는 작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하는 답이 아닌 질문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가 정명석 변호사 이게 뭔 일이에요. 1화부터 영우한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부터 멋지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점점 멋있어지니 이걸 어쩌죠? 증인으로 참석했던 의사가 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의 임원이었고 탈북자 혐오 반론으로 논란이 재점화되자 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쳤다고 난리 치는 명석의 동기 변호사. 증인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하다는 수연이와 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치게 만든 거 죄송하다는 영우에게 신입들 잘못 아니고 내 불찰이다. 내 잘못도 맞고 나 지금 되게 쪽팔린 것도 맞는데 그래도 그깟 공익사건, 그깟 탈북자 하나라고 생각하진 말자고 이 대사 듣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분명 수연이와 영호가 불타오를 때 제발 워워하라고 감형이 어려운 답이 나온 사건이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했던 정변이 이렇게 말해주더니 역시 정명석.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안경을 쓰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악역인 경우가 많아서 첫 등장부터 당연히 악역일 거라고 오해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마저 먹으라고 난 쪽팔려서 먼저 가야 된다고 말하며 구내식당을 떠난 것 또한 수연이랑 영우가 자신이랑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시선을 함께 견뎌야 하니까 둘이라도 밥 편하게 먹으라고 비켜주는 거 아니냐고요. 떠나는 정명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연이와 영우의 눈빛 완전 이해됐어요. 감격이죠 뭐. 백화점에서 우연히 서로를 지나친 우영우와 태수미, 흐트러진 구두를 정리하는 태수미의 모습과 니트를 가지런히 하는 영우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태수미가 영우를 낳은 여자라는 떡밥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우가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혹시 안 오신 분 계세요? 저만 온 거 아니죠? 작살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새끼고래의 옆을 지키는 어미고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새끼 옆에 있으면 자신 또한 죽을 걸 알고 있지만 끝까지 새끼고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이 대사를 들으니 태수미 또한 영우를 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강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 미혼부가 되었습니다. 한선영과 태수미는 우강호보다 2살 적은 51살입니다. 태수미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같은 길을 가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태수미 또한 아버지의 의견이 자신의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게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무법인 태산의 창립주인 태수미의 아버지는 딸을 막강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학교 선배와 사랑에 빠져 덜컥 임신을 하게 됐고, 가난한 혹은 평범한 집의 아들과 딸의 사랑을 찬성할 수 없었던 태수미의 아버지는 태수미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강호는 아이를 임신한 널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이죠. 태수미는 자존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2회 흘러내린 웨딩드레스 편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원래 태산의 고객이었다가 332억 원도 받아줄 수 있다는 말로 한바다로 옮기자, 가신다니까 보내드려요. 한바다에서 삐질 일 생기면 또 우리한테 오겠지 뭐. 이렇게 말했어요. 날 버린 사람은 다시 굳이 찾지 않는 것. 태수미는 우강호가 자신을 버렸다는 오해를 한 채 날 버린 남자 나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우강호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태수미가 아이를 출산하자 태수미의 아버지는 딸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버려진 영호를 우강호가 찾아내 혼자 힘으로 키워낸 것 같아요. 우강호는 태수미 아버지의 계략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미를 찾지 않은 건 한때 사랑했던 여자이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호의 엄마이기 때문에 높이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놓아주는 게 그녀를 위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태수미 또한 피해자이고 낳자마자 죽었다고 들은 자신의 아이를 평생 그리워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드라마에 완전한 악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6회 예고, 수연이 영호에게 준호씨가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영호는 누군가 날 좋아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자폐인을 연인으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편견, 겉모술수가 갖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회사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권민우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설마 우영우는 아닐 거고 였습니다. 권민우 완전 바보죠. 그런데 저도 사실 바보였어요. 처음에 준호가 영호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영호의 고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준호의 가족 중에 자폐인이 있나? 그래서 영호와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것 또한 저의 편견임을 깨달았죠. 자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영호 그 자체가 너무나도 능력자이고 사랑스럽잖아요. 판사가 손들고 말하라고 했다고 계속 손들고 말하는 고지식한 모습도 귀엽고, 판사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개양심의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흐트러진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귀엽고, 백화점 가서 진열된 옷 칼각 정리하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거기다가 웨딩드레스 입었을 땐 또 얼마나 예뻤다고요. 또한 영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앞뒤를 재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영호는 수연에게 너가 내게 해준 행동 모두를 기억하고 있고 그게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넌 봄날의 햇살 같다 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은 고마워라는 말보다 훨씬 큰 감동을 줬죠. 물론 영호 아빠의 말처럼 자폐인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폐인과 함께 사는 건 외롭다. 그 감정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영호를 보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영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개양심이 아이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5년을 도망쳤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준 영호예요. 또한 아버지에게 밥은 손수 못 차려드리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김밥을 사오기도 했죠. 그렇게 준호가 영호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영호 또한 준호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래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한 사람, 시간을 정해두긴 했지만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즉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날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인 준호가 영호에게 특별해졌다는 게 나온 장면이 있었죠.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 수연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한 겉모술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히 수연이한테 준호가 채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찔러보고 영호한테까지 두 사람 잘 어울리지 않냐고 입터는 겉모술수. 그 와중에 우리 영호 물병 뚜껑 열지 못하고 있는데 따줄 생각도 없는 거 보셨죠? 아니 제발 옆을 좀 둘러보라고요. 물병 뚜껑 열어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저렇게 경쟁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영호를 이기려고 하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겉모술수에 수연, 준호 잘 어울린다 썰을 듣던 영우는 수연과 준호가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6회 예고를 보니 영우가 자신이 준호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총 3가지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죠. 1번 손을 잡아본다, 2번 안아본다, 3번 뽀뽀를 해본다. 물론 상대방 동의 없는 2번, 3번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포시 손을 잡아보고 심장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무튼 전 영우 준호 커플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